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홍성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도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 간의 다자 회담을 좀 주시하면서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게 또 주 후반에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가 또 예정돼 있죠. 확실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원전주를 향한 때 아닌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이 때문에 시안회에서 원전주들 낙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응책과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장 마감 이후에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최근에는 좀 많이 부진했는데 오랜만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입니다. 관련 소식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슈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회담 결과에 따라 이 포지션을 정하자는 관망세가 짙게 깔리면서 3대 지수도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44,9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1% 하락,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3%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종전 협상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좋은 재료들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0.6bp 올라서면서 4.334%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달러 인덱스, 외환 시장 역시나 비슷한 이슈를 주시했는데요. 98 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퇴색되면서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트럼프와 젤렌스키 그리고 유럽 정상들의 회담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과는 다르게 외교 참사는 없었는데요. 서로 간의 예의를 차린 가운데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에서는 생각보다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춰야 된다면서도 3자 회담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조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디 종전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밤사이 발표된 주택 지표입니다. 미국의 8월 주택 지표 32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금 기준선인 50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과 또 고금리가 구매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이 투자 심리 9월 금리 인하와 함께 돌아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끝으로 오늘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웰스파고의 S&P 500 전망치 상향 소식입니다. 자, 그동안 증시 비관론을 유지하던 웰스파고가 오랜만에 강세론으로 돌아섰는데요. 올해 S&P 500 전망치를 기존 5,900에서 6,400까지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크게 튀지 않고 있고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게 웰스파고의 분석인데요. 월가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이 주목했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사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과 함께 간밤 사이 뉴욕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엿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시죠. 잭슨홀 미팅부터 금리 인하를 앞두고 크나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7개 기업들도 모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 메타의 하락폭이 약간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은 2.28% 하락, 장중에는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메타 내에서 AI 관련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지난번 4번째 조직 개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CEO의 AI를 향한 집착이 아니냐라고 풀이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인지하면서 오늘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장중에는 3% 넘게, 종가 기준으로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섹터별 분위기도 엿볼까요? 오늘은 11개 업종 가운데서 5개 업종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등락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신중한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주목해볼 섹터는 맨 왼쪽에 있는 섹터입니다. 기술주 안에서 오늘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월마트부터 타겟의 실적 발표도 엿봐야 할 테지만 일단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나서는 팔로알토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줘서요. 다음 장 통해서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그 안에서도 사이버 보안 기업 중 애플이다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팔로알토 오늘 장중에서는 정규장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갔지만 지금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톡파 보이시죠? 일단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5시 5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176달러 선 지켜내면서 오늘은 0.4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시간 기준으로 보니까 시간 외에서 4.51%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점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상승을 견인했는지 어닝콜의 체크포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이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로알토의 1개월 단위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7월 28일 이후 급락한 팔로알토, M&A 이후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투자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아크의 M&A가 약간 무리한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급락세가 이어졌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 체크 포인트에도 사이버 아크 인수 이후 통합 전략이 좀 주목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팔로알토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순이연 매출과 함께 구독 매출 비중 그리고 마진 가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특히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락의 흐름을 불러왔던 가이던스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가이던스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기업과 함께 전체적인 섹터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확실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빅 이벤트들이 많은 만큼 좀 더 지켜보자, 우리 좀 관망해보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그렇죠. 얘기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잭슨홀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같은 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동안은 굉장히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보우먼이랑 이제 월러 이사가 이제 반기를 들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이제 CPI나 PPI 지표 같은 걸 확인해 보면 경제 지표가 서로 상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투자자와 트럼프는 뭐 대부분 다 9월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25pp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연내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지금 배팅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어떤 시그널을 줄 건지, 그다음에 이번 9월달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될 건지, 아니면 한 번 하고 말 건지, 또는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관망할 건지에 그렇죠.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뭔가 확실한 예. 멘트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 전망이 또 후퇴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게 달러 강세, 그다음에 가상화폐 약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임이 크게 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린 하루였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도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은 다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휴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토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에 우월한 영토 점령을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럽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 과거의 그 위성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지금 협상이 끝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평화협정의 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을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이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휴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협상이 교착될 경우에는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러시아의 원유 그렇죠. 제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영토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설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 기대감은 그동안 시장에 많이 있었던 만큼 러우 정상회담 이런 얘기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잭슨홀 쪽으로 관심이 조금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인텔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득 논의 중이다, 인수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칩스법에 따라서 인텔에 지급될 보조금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텔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한 109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텔 시총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가 105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총 10%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이걸 사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인텔 반응이 지금 3.75%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인텔의 부진이라든지 실적 부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부의 10% 지분 가지고는 지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또 AI 기업들 소식들이 오늘 또 줄줄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메타랑 팔란티어 쪽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죠?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어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메타가 아동 대상 AI 챗봇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번 조사는 이제 메타가 AI 챗봇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어린이와의 로맨틱하고 선정적인 대화를 허용하는 그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2.2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론 리서치에서
오픈 AI가 지금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는데 예. 기업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는 40달러 정도다. 40달러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반토막을 넘어선 수준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180달러 거의 예, 그렇죠. 이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오픈 AI와 비교해 볼 때 뭐 성장 속도, 사업 모델, 그다음에 뭐 확장성 이런 것에서 전부 열세이기 때문에 오픈 AI 수준의 높은 가치 평가는 정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팔란티어 말씀드릴 때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고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낙폭과대주들 예. 또는 저평가된 기업 쪽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트론 리서치라는 기업은 과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대상으로 또 공매도 리포트를 쓰기도 했던 기업이죠. 관련된 소식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과 또 일본 증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좀 이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상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당히 정말 부러울 수밖에 예, 없는데요. 네. 지금 일본과 대만 증시도 연일 지금 사상 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2015년 8월 이후에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데도 이게 점차 네.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크게 유입이 되고 예. 있다고 합니다. 뭐 거래 대금이 2조 위안을 돌파하고 중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홍콩 주식까지도 이제 순매수를 예. 하고 있어서요. 순매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또 그런가 하면 신용잔고도 또 급증했다라고 예. 해서 이게 사실은 과열 양상이다, 거품이 꼈다라고 하는데요. 뭐 한번 저기 보시면 지금 8월 달에 1일부터 18일 기준으로 아시아 증시 주요 지수 등락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어제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2.1% 하락한 반면에 일본은 6.44%, 대만의 가권 지수는 4% 가까이, 그리고 중국은 4.3% 올라가서 예.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주봉으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좀 놀라운 거는 2025년도 신고가, 그다음에 2024년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주봉을 한번 상해 종합지수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난공불락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재차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 정도로 뭐 홍콩 증시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대만 증시에서도 뭐 예. 랠리를 보이면서 지금 신고가 속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정말 좀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 증시들, 뭐 니케이나 뭐 대만 가권 그리고 중국 지수들까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아마존이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이슈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일본 라쿠텐 그룹하고 예. 위성 통신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데 테슬라의 스페이스X와 이제 또 우주 개발 경쟁에도 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존이 신선식품 프라임 배송 해가지고 예. 당일 내지는 이길 배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뭔가 쿠팡 로켓 배송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 땅덩어리가 넓어서 예. 이 당일 배송이나 힘들죠. 이길 배송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존이 지금 프라임 배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내 1000여 개 도시에서 2,300여 개 도시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예. 했고요. 특히 배송에 아마 드론을 적극적으로 예. 이용을 할 모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신선식품 배송 때문에
지금 관련 기업들이 또 급락한 기업들이 있어요. 도어대시라든지 뭐 아니면 인스타카트 같은 종목들은 예. 상대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런 낙폭과대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는 역시 아마존이 한 수 위다. 아마존을 계속 보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놀라운 거는 지금 아마존이 식료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1조 달러 규모에서 이게 2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280달러, 그다음에 예. 모건 스탠리는 300달러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면 231달러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고점을 보신다면 236달러 정도고요. 주봉상의 신고가는 242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세로 인해서 이런 유통업체들이 관세 부담 때문에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 공략하시는 거는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 다른 기업이 바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네. 지금 뭐 위고비가 간질환 치료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FDA 승인까지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죠?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사실은 위고비가 FDA로부터 이제 간 질환, 메쉬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승인이 됐는데요. 원래 위고비가 그 다이어트 관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 간염까지 치료 가능하다고요? 네, 비만 치료제인데 지방 간염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대단하네요. 나타나는 거고요. 이번 승인이 되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보다 먼저 이 메쉬 치료제 시장에 진입해서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호재로 보여집니다. 이 메쉬라는 게 지방 간염 네, 지방 간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 지방 간염 환자한테 위고비 2.4mg을 투약하도록 처방할 수 있게 되고 또 중등도 이상의 섬유화에 대해서도 위고비가 처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차트 모양을 보면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지금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미국 주식들이 비만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노보노디스크도 추가 하락이 멈췄을 뿐이지 사실 상승으로 반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금 흘러내리는 주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45달러까지 저점 찍고 나서 지금 53달러 나왔는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점에서 잡으면 더 이상 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만 지금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난다는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호재가 그동안 워낙 많이 나왔었죠. 이 지방 간염, 뭐 메쉬 관련 소식들도 호재가 맞긴 하지만 주가 자체를 강력하게 반등시킬, 끌어올릴 만한 호재로는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급등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플라이드 디지털.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단 뉴스가 나온 게 대만의 폭스콘이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서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생산 기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의 일환인데 첫 번째 핵심 제조 기지가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도 힘을 좀 주가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코어웨이브와 1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 기간 동안 7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지금 65%나 급증한 걸로 나왔는데 역시 영업이익은 적자가 커지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나 주당 순이익은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쓰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상으로도 역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어위브와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어위브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잖아요.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지금 돈나무 언니 펀드에서 대거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 그리고 또 코어이브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